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편안히 쉬셨습니까? 에너지 충전도 잘 하셨습니까? 6.25가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죠. 6.25가. 우리 20일 옛날 6.25가 일어날 때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어린 7살 때 그때니까요. 아마 지금쯤 아마 그 동네 마을 앞에 모내기를 할 겁니다. 저희 집에 농사가 좀 많아서 모내는 날짜가 며칠씩 몰래는데요. 동네 마을에 그 대신 품앗이를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모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모를 한번 내면 또 다른 집이 그 다음날 내고 그 다음에 또 뭐 내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사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또 우리 들어가고 또 다른 데 또 내고 이렇게 해서 모를 냅니다. 아마 지금쯤은 그때 당시에 6월 20일쯤이면 6.25가 일어나는 건 전혀 몰랐죠. 예상도 못했고 평온한 그냥 그 들녘에서도 모내는 소리들을 모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밭에 나가서 감자도 캐서 감자도 삶고 삶아서 먹고 오이가 이제 조그맣게 오이들이 이제 그 밭에 열렸으면 그 오이 따서 그냥 바지가랑에다가 씩씩 문질러 가지고 그냥 오이를 그냥 먹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오이 향내가 참 좋았죠. 요즘에가 그렇고 이제 보리가 이제 밭에는 보리가 이제 익어서 고개가 숙이고 이제 보리도 이제 베고 막 이렇게 아주 바쁜 철 그 2월 달입니다. 6.25 날도 우리 모내다가 6.25를 당했으니까 맞았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때입니다. 6.25 방송은 제가 그때 상황을 가지고 좀 찬찬히 자세히 좀 또 말씀을 드리는 기로 하겠습니다. 6.25 방송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에게 항상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못 드리고 또 보도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구독자를 좀 소개해 주시고 빨간색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 주시고 누른 분들은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를 좀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다른 분들에게도 알리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연구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용산의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집무실,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청와대는 이제 지금 뭐 비어 있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뭐 용산대 할 수도 없고 뭐 참 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좀 멋진 그 표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좀 알려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그 집무실을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9일 날 그 용산 그 윤석열 대통령 주 업무실 집무실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산 그 근방에 있는 주민들을 초청해서 주민들과 인사도 하고 집들이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참 듣기에 아주 참 흐뭇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용산으로 근방에 사는 주민들을 용산으로 집무실을 불렀다. 아주 서민적인 대통령이 참 좋아요. 그 용산에 거기는 그 집무실 입주할 때 어제요 19일 날 그때는 용산공원 그 옆에 있는 그 미군 부대 있는데 용산공원 시봉 개방 행사가 이제 했잖아요. 10월 아니 10일부터 19일까지 이게 19일간 10일간 했는데요. 그거 마지막 날 19일 날 일요일 날 맞춰서 그 청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초청해서 집들이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산 그 주변에 있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LG U+, LS 및 중소기업, 와인 회사,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의 그 임직원도 같이 초청을 했다. 그 집무실 완공해서 입주할 적에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참 서미전 대통령입니다. 아주 흐뭇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씨의 소식인데요. 김건희 그 여사, 김건희 씨가 지금 대통령 부인이니까 여사, 지금 뭐 영부인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영부인도 뭐 틀리는 거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이니까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요즘에 좀 윤 대통령이 못 오는 일을 요모 조모 찾아다니면서 일을 그 부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도 보신 것 같이 봉화마을 가서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수 여사도 만나고 그리고 이순자 여사도 만나고 그리고 이명박 부인도 만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임 대통령이 또 젊으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전임 그 선임 대통령의 부인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거 아주 그 보기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지방자치 하는 거 보면요. 전임 대통령 아니 전임자들이 하는 건 다 지우려고 그러고 지만 잘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돼도 시장 그 부인이 전임 시장 부인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건 아예 뭐 생각지도 못하고요. 뭘 모르겠습니다. 뒤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전임 시장이 현 시장이 전임 시장을 이렇게 초대해서 만나고 오는 것도 아주 극히 드뭅니다. 물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구청장이 전임 구청장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그 지역의 그 뭐 사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구청장이라는데 그 후임 구청장들이 임기 4년 동안 한 번도 초청 안 하는 거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초청이 아니고 그냥 서로 뭐 다가만 해도 괜찮죠. 근데 뭐 도움되는 얘기하지 뭐 무슨 뭐 비판적인 얘기 하겠습니까? 그게 다 겪은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로 당이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소갈머리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내가 보는데요. 이 김건희 여사는 전임 대통령 부인들을 찾아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모으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참 흐뭇하게 봅니다. 아주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게 우리나라 풍속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좋게 보는데 그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그냥
들쑤시십니다 그냥. 예? 무슨 너무 좀 현재 나다니다 뭐 무슨 또 개인적 아는 그 사적인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제2의 최순실이가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 말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논평을 드려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청와대 부속 제2부속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부인이 하는 집무실 부속실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공약으로 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긴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입니다. 비좁은 용산으로 왔어요. 청와대는 국민들이 관람하고 관광하고 쉴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용산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김정숙 그 여사 김정숙 씨가 청와대 제2부속실에 여러분들 그 TV에서 보셨겠지만 그 큰 방, 뭐 숙소는 그렇다 치고 그 제2지무실에 그 넓은 방, 그 다음에 뭐 차 마시는데 뭐 그 다음에 그 기자들 만나는 그런 곳 이게 아주 화려하고 너무 넓잖아요. 뭐 옷장도 어마어마 큰 거 양쪽으로 이게 옷장이 있더만요. 그냥. 그래서 너무 그렇게 나대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그것만 보고 했는데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김정숙 씨네 딸 태국에 갈 적에도 경호원들이 거기 나갔잖아요. 태국까지 나가고 말이죠. 지금의 이야기 양산의 문통에 사는 집에는 뭐 경호원들이 60명인가 65명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군대를 갖다 놨나 무슨 65명씩 있는지 몰라요. 뭐 죄가 많아서 신변 보호하려고 하는지 몰라도요. 참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짓만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지 용산에 지금 현재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일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이런데 이런 대통령 부인을 찾아보는 거 이런 거 부인이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일정의 역할을 해야죠. 또 외국인의 그 부인이 오면 또 김건희 씨 대통령 부인으로서 같이 참석해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환담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씨도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물론 선거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건 청와대 때 얘기고 지금 현재 용산에 와서는 자그마한 부속실에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경호도 또 어차피 경호는 둬야 되니까요. 경호도 해야 되고 또 김건희 여사가 일정을 조정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또 찾아볼 때 뭐 고아원이고 양로원이고 뭐 대통령이 찾아볼 때 그런데도 연락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자문 받을 것도 있고 미리 좀 할 말에 대해서 좀 그 자문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공식적인 그런 그 루트를 공식적인 사람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국가직으로 공무원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이 합법적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최순실 같이 무슨 그냥 측근이 와서 그냥 뭐 국정농단을 했다 뭐 했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그 봉화마을에 갔을 적에 권양숙 씨를 만나러 갔을 적에도 뭐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 아니 사적으로 그러면 부속실도 없고 저거도 없는데 사적으로 가지고 혼자 덜렁덜렁 다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라기는 김건희 여사 용산에다가 어차피 국가직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일정 부분 부인 역할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자그만 부속실이라고 하지 말고 뭐 대통령 부인실 뭐 그러든지 아니면 뭐 김여사 거처 그 사무실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해서 그런 그 김건희 씨를 그 수행하고 또는 그 자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인원을 둘 수 있는 곳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공약에 그 연연하지 말고 그때 사항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작은 근무실을 작은 집무실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들어서 원활하게 아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김건희 씨가 움직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김건희 씨가 그 순직한 심정민 소령 공군 소령이죠. 그때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지금 현재 추락하는데 그 민가를 덮치면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나오니까 민가를 피해서 가려고 하다가 결국 비행기를 조종하고 비행기를 떠나면 안 되니까 물론 비행기에서 떠나면 비행기에 여러분들은 버튼만 누르면 의자가 위로 탁 튀어가지고 그 조종사는 떠가지고 낙하산 티고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심정민 그 소령은 민가를 이렇게 보이니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겁니다. 죽을 거 알면서 비행기를 조종해서 그 민가를 피해서 그 야산에 추락해서 결국은 비행기하고 같이 사망한 심정민 소령입니다. 그분의 음악회를 김건희 씨 혼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사람 김정숙 씨가 그런 걸 못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이 너무 고귀한 사람으로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순직한 심정민 소령의 그 추모 음악회 같은데 대통령이 다른 업무로 바쁘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도 가서 그 가족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그게 보람인 일이고 그건 남이 못 하거든요. 그건 반드시 대통령 부인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축소한 그런 부속실 아닌 집무실 그게 필요하다. 그럼 뭐 대통령 부인이 집에서 뭐 집안만 치고 집안에서 뭐 빨래하고 집에서 식사 준비하고 이런 것만 합니까 이게 공간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국민들의 답답하고 어려운데 그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는 건 부인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오면 그분들도 마음에 참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심정민 소령 음악회에 가서 방명록에다가 글도 썼습니다. 당신의 고귀한 희생,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민가를 피해서 당신 몸을 불사르고 이렇게 사망한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문구를 적었어요. 당신이 고귀한 희생,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이건 뭐 쓰자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국민들의 희망을 주고 힘이 실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산의 부속실이 아닌 작은 근무처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를 보좌하고 수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문도 해주고
어떤 방문했을 적에 알아야 될 그런 것도 그런 예의 범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움직인 태도 이런 거 다 좀 뒤에서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그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는데요. 공약이라고 그러는 거는요, 국민한테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김건희 씨의 근무처 집무실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와대의 넓고 크고 아주 구중궁궐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아닌 용산 쪽에도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 국민들과 이 나라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에만 연연하지 말고요. 문통은 공약 지켰습니까? 공약. 광화문 업무 시대, 광화문 시대를 만들겠다는 광화문에 했습니까? 광화문에 보수 세력이 그때 집회하고 몇십만 명이 모이고 뭐게 되니까 그냥 갈라치기 해가지고 코로나로 그냥 얽매이지 지 않았습니까? 그냥. 광화문에서 업무한 거 봤어요? 하려고 또 약속을 못 온 거는 솔직히 더 큰 약속을 못 온 거는 문통이었습니다. 네, 이 제2부속실 이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자그마하게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경호원들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경호차가 그다음에 안내하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대통령 부인, 그리고 국민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이런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히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면밀히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세워서 필요한 조치가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주 업무실이 완공돼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집들이를 들어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월요일인데 한 주간도 여러분들 보람이 있고 어려운 일 잘 풀어나가시고 건강하시고 아주 알찬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25 사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6.25 사변을 제대로 좀 알려주는 그런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성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